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 주식대학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어떤 테마를 공략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공략주를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 방송은요. 여러분들께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테마주를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살펴봐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족집게 종목을 살펴봐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족집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족집게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족집게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송 이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 시청해 주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명 받아보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두 가지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대학 최근 방송 공략주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께 테마주 강의 진행해드리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략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공략 이후로 23.8%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을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이제는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자율주행 안에서도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자율주행 관련주 안에서도 이 종목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3.8% 굉장히 단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또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이렇게 또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주 사실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20%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쯤 여러분들께 의료 AI 관련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보로노이라는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소개해드릴 당시에도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해당 당시에 이미 의료 AI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3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테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면 여러분들께 역시나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 초에도 소개해드리면서 지금 30%가 넘는 상승률, 사실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략드릴 당시 이후로도 상승 추세 지속하면서 이렇게 32.7%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글과 컴퓨터라는 AI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께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그 안에서도 한글과 컴퓨터를 공략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족집게 종목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실제로 AI 관련주 안에서도 많은 공공기관, 공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짚어드린 바 있고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에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1월 16일 공략드린 이후로 현재 2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저희가 주가가 상승 나오기 바로 이전에
공략을 드리면서 22%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횡보하고 있을 때 공략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가져갈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그 종목 중 하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HD현대중공업이라는 조선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쯤에 여러분들께 조선을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짚어드리면서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조선주를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언급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업종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주식 안에서도 이 조선 쪽을 살펴보자라고 강조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HD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한 종목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어느 정도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22%라는 상승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테마에 맞는 종목, 지금 시장에서 살펴봐야 하는 테마를 소개해드리면서 20%가 넘는 상승률 달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매주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월 중순쯤에 소개해드렸습니다. AI 관련주 역시나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AI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 족집게 종목으로 폴라리스 AI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공략 이후로 약간의 횡보가 이어지다가 지금 25%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25%의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큰 상승 이어지지 않고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25%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AI주 안에서도 해당 기업의 기술력적인 부분 언급해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이 기술력을 가진 폴라리스 AI를 공략하자라고 말씀해드렸던 만큼 역시나 좋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1월 초쯤 여러분들께 조선주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역시나 강조해드렸는데요. 그중 한 종목이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렸죠. 그러면서 공략드렸던 게 바로 세진중공업이었는데요. 저희가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13.7%의 상승률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조선주로 소개해드렸고 그 이후로 대부분의 조선주 역시나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27.3%, 저희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로봇주 안에서도 SBB테크를 강조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27.3%의 상승률 가져가면서 최고가 기준으로 약 3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로봇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한때 강세를 보였을 때 저희가 미리 공략 드리면서 27%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대학 오늘도 공략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2차 전지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주를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이제는 이 원통형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각형 배터리부터 원통형 배터리까지 이 다양한 배터리 안에서도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가 많이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터 배터리 일정이 있습니다. 삼성과 SK, LG까지 모두 다 참여를 하면서 이 배터리와 관련해서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주들 지금부터 미리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유리기판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을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 이렇게 콕 집어서 왔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남아있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AMD 같은 경우에는 2028년부터 이 첨단 반도체인 유리기판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는데요. 이 AMD와 관련해서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기업 모두 다 이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정보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대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먼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시죠. 자,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8%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261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71선 지나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장에서는 특히나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모두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특히나 외인이 몇 거래일째 계속해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기관 역시나 3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가 0.18%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1% 넘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HLB 같은 경우에는 간암 신약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셨는데요.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증시 브리핑부터 앞으로 공략주까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대학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족집게 종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두 가지 모두 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공략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섹터 바로 2차 전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암울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액션 플랜과 인터배터리 같은 이런 긍정적인 이벤트가 3월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3월의 이벤트를 앞두고 앞으로 이 반등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10일 거래일 동안 이 KRX 2차전지 탑10 지수는 16%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한때 국내 증시 주도주로 주목받으면서 급등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인해서 이 기업 실적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주가 역시나 크게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그랬던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달 들어서부터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는 3월 긍정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이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합니다. 3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인 이 유럽 액션 플랜에는 법인용 전기차 구입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궁지에 몰린 유럽 OEM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올해부터 이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액션 플랜의 배출량을 2021년 대비 15%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요. 기준을 초과하면 지금 그램당 9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2차 전지 종목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은 2차 전지주들 지난달 부정론의 극단을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이 과매도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전기차 판매 그리고 리튬 가격 회복 이런 기대감으로 빠르게 적정 가치를 회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특히 연간 가이던스와 최종 전망치가 제시되는 이번 달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시기, 즉 기대감이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하면서 주요 기업들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가 대부분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 전지 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실제로 2차 전지 주들 이번 주 시장에서도 좋았고요.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안 2차 전지 주들이 많이 약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증시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굉장히 강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배터리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최근 원통형 배터리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각형 배터리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직육면체 구조로 인해서 이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강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 모서리 부분에 이 남는 공간이 발생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제조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얇고 평평한 구조로 설계 유연성이 뛰어나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다고 하고요. 팽창 시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있어서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파우치형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팩으로 사용할 경우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이 설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형 배터리와 파우치형 배터리의 각각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을 모두 극복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구조 덕분에 이 생산 자동화가 용이하면서 그리고 제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 원형의 디자인 덕분에 열 방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정성이 높다는 강점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다양한 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통형 배터리는 크기 자체는 작지만 용량과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기차에 사용하는 데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셀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이 한계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테슬라가 2023년부터 4680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지름이 46m로 늘어나면서 셀 내부에서 전극 조립재를 감는 횟수가 늘었고 효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도 이 배터리들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가 급부상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이외에도 BMW, GM 같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이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탑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 46 시리즈 배터리 시장이 대폭 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종류들 안에서도 이 원통형 배터리 테슬라가 채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 역시나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 있는 종목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요.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대학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오늘의 족집게 종목 받아보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2차전지 관련주 첫 번째 족집게 종목 바로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이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인터배터리 일정인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삼성 SDI, SK온이 다음 달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이 인터배터리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과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라는 이 3중고에도 K 배터리의 저력을 보여줄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인터배터리가 개최되는데요. 지금 인터배터리 2025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산업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3사도 이 인터배터리에 참여하면서 이 부스를 마련하고 신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시장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던가 스마트 기기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도 이 배터리 기술의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전시회에서는 고용량 실리콘 음극재와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삼성과 SK, LG가 모두 다 인터배터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46mm인 배터리 라인업을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2170 배터리 대비했을 때 에너지와 출력을 5배 넘게 높여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SDI에서도 새로운 신기술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상품화 적용 검토를 완료한 열 전파 차단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열 전파 차단 기술은 배터리의 특정 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셀과 셀 사이에 설치한 안전 소재가 다른 셀로 연결되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열이 전파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극과 음극 단지를 상부가 아닌 측면에 배치해서 안정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 탭을 제거한 방식의 원통형 배터리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템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 파우치형과 각형, 원통형 같은 다양한 배터리를 지금 앞세웠다고 합니다. 원통형 실물 모형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온은 지난해 하반기 이 원통형 파일럿 라인을 준공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3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바로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인터배터리 일정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삼성부터 LG 그리고 SK까지 모두 다 이 인터배터리 일정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신기술을 내보인다라고 밝힌 만큼 여러분들께서 인터배터리 일정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시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슈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 준비해 왔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족집게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비춰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배터리 일정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인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의 장기적인 판매 성장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인 원통형 전지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매 성장률이 더욱더 뛰어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서 채택을 했고 BMW와 GM 같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 역시나 앞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기업은 원통형 전지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판매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판매 성장률 역시나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이 주요 공급처가 바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합니다. 국내 2차 전지 관련 대기업들을 모두 공급사로 두고 있는 만큼 이미 안정성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웠다 혹은 지금 무거운 대형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소형주를 공략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2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1% 정도 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력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특히나 이 시장의 경쟁력,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이 전기차의 원가 절감이 중요해지면서 4680 배터리 가격이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도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대규모 양산 라인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크게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2차 전지 배터리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해 드렸는데요. 오늘 기업은 원통형 배터리, 이 전지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그리고 삼성까지 모두 다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 기업인 오늘기업 족집게 종목으로 많이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자세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족집게 종목 받아보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족집게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요약 정리해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 이렇게 증시가 잘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차 전지주들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진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시장 들어서면서부터 다시금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도 이제는 2차 전지가 바닥을 찍었고 이제 다시금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형 배터리, 파우치형 배터리,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원통형 배터리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채택을 하면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다른 자동차, 완성 자동차 업체들에서도 이제는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배터리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인터배터리가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삼성과 SK, LG까지 모두 다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인터배터리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많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규모의 배터리 관련 이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세를 기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족집게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조금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아직도 이 모든 하락폭을 회복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한 모습이고 최근에 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이 어느 정도 높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최대 협력사로 두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주 많이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기업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실적도 역시나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어떤 종목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고 오늘의 공략주 바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족집게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두 번째 공략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대학 두 번째 공략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최근 공략드렸던 종목들 흐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학에서는 여러분들께 매주 두 가지 테마 강의와 함께 족집게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공략주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주 소개해드리면서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족집게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23.8%의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 공략 일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살짝 조정 나왔을 때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로 바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23.8%라는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모멘텀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해당 기업의 기술력적인 부분 강조해드렸습니다. 레이더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공략해드렸고요. 23.8%라는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죠. 2월 5일에 소개해드렸던 족집게 종목인데요. 공략드릴 당시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미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소개해드렸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이런 방송 공략주이기도 합니다.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세 기록하면서 32.7% 상승률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리고 22%라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1월장에서는 AI 관련주를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좋은 상승률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한글과 컴퓨터 역시나 22%의 상승률 달성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CD 현대중공업은 조선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20%가 넘는 상승률 굉장히 단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1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 조선주에 대해서 강조해드리면서 LCD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그만큼 좋은 상승률을 가져갔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께 매주 소개해드리고 있는 방송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다면 두 가지 족집게 종목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족집게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번째 족집게 종목은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로 준비해 왔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많이 떠오르고 있는 테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시장 여파로 인해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차세대 기술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꿈의 기판으로 불리고 있는 유리기판 기술력 확보가 앞으로의 시장 판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개의 반도체를 연결하기 위한 구멍을 뚫을 때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같은 소재가 사용되는데 매끄러운 유리를 사용하면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삼성이나 LG 그리고 SK 같은 국내 주요 기업 그룹들도 앞다퉈서 상용화를 위해서 이 양산 준비에 돌입하면서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계열사인 삼성전기를 주축으로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SKC와 LG이노텍 역시나 유리기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종 사업장에 지금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고 올해 시험 납품을 진행한 뒤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판 확보 이후 자사의 HBM까지 한꺼번에 패키징하는 이런 서비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선점하면 반도체 사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AI 반도체 제조를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은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2.5D 패키지 기술을 이 처리 능력은 시장 수요 대비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정 비용이 갈수록 비싸지고 있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이 대만의 TSMC를 뛰어넘어서 시장 자체를 주도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SK그룹 역시나 SKC를 중심으로 지금 양산 준비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SKC는 특히 올해 1월 CES를 통해서 유리기판을 선보였죠.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하반기 중 고객사 테스트를 진행한 데 이어서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양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에서 시제품 양산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유리기판 사업 착수를 공식화했고 LG이노텍 CEO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올해 말부터 시제품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와 SKC, LG이노텍까지 모두 다 이 고성능 반도체 핵심인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짚고 넘어가시면요.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 선점에 대한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유리기판은 전기 신호 전달 속도와 전력 소비 효율 등에서 기존 기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서 꿈의 기판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AI 열풍으로 인해서 고성능 AI 반도체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앞다퉈서 이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필옵틱스나 SKC 그리고 캠트로닉스, CNG 하이테크 같은 대표적인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부장사들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 내 구매팀 주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추진이 확인이 된 것이 이번이 바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리기판 개발 사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소수 기업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 그리고 AMD도 유리기판을 공급받아서 자사의 반도체 칩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유리기판의 반도체 패킹 적용은 이미 20년 가까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그동안 상용화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성능 컴퓨팅 기업들은 이르면 2026년부터는 유리기판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가속기와 서버 CPU 같은 하이엔드 제품에 선제적으로 탑재된 후 점차 채용 제품군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AI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추세라면 2030년 유기 소재 기판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유리 기판은 플라스틱 기판의 유기 소재 대신 유리 코어층을 채용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판보다도 더 딱딱하고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에 있어서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유리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을 이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전기 신호 손실과 그리고 신호 전달 속도 측면에서도 기존의 이런 기판보다도 더욱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 성장 역시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무려 성장률이 18%가량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 지금부터 함께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주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주식대학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대학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QR코드입니다.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 가깝게 스캔해 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명과 투자 전략, 이런 매수가와 가격 전략 모두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오늘의 공략주, 족집게 종목, 그리고 저희 주식대학만의 혜택도 모두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만 족집게 종목 받아보시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역시나 유리기판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AMD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유리기판을 2028년부터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AMD는 2026년 반도체 유리기판 시생산 2028년 제품 적용이라는 기술 로드맵까지도 이미 수립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 차세대 기판으로 꼽히고 있는 유리기판 로드맵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수의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유리기판 샘플 단계에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이제는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SKC 자회사 앱솔릭스의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이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는 미세한 유리기판의 결함을 정확하게 검출하고 수리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다고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축적한 이 미세 패턴 검사 기술을 유리기판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 의미하면서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SKC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상승세 기록하고 있다가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도 지금 SKC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족집게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략주는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말씀해드렸죠. 2차전지주들 최근 증시에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드렸고 그 안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앞으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인터배터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터배터리 일정과 관련해서 이 2차전지 관련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유리기판 관련주였습니다. 유리기판 지금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드렸고 오늘 기업은 특히나 SK 자회사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유리기판 선점에 나서고 있고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세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공략주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가지 공략주에 대한 정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빠르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